오늘 주제를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오세혁 아나운서 만났는데 역시 목소리가 아, 예나 지금이나 멋있네요. 고맙습니다. 밖에 대기실에 있는데 뭐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 좋습니다. 제 목소리 뭐 네, 그런가요? 예. 목소리만큼이나 핫한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네.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은 뭐 저희는 다 봤죠, 오징어 네. 게임. 네, 근데 봤죠. 뭘 시청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요. 잠깐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이게 굉장히 뜨거울 때 이 방송을 할까 했는데 조금 이제 한풀 꺾였을 때 하는 네. 이유는 이제 광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네네. 또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야. 준비를 했어요. 오징어 게임 안에 들어있는 우리 주식 투자와 관련된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전해드릴 텐데요. 네. 예. 오징어 게임 뭐 아주 유명한 이정재라는 배우가 주연을 맡았고요. 그럼요. 황동혁 감독이 연출한 한국에서 만든 순수 드라마입니다. 최후의 승자에게 456억 원의 상금을 주는 게임인데 다양한 게임에 참여해서 사람들이 이제 한 명씩 떨어져 나가면서 최후의 승자에게 456억 원 전체를 다 주는 승자 독식의 게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드라마 속의 게임은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달고나 뽑기, 줄다리기, 구슬치기, 오징어 게임 등 중년 이상이라면 한 번쯤 해봤을 것이고 젊은 네. 층도 간접적으로 아는 게임들인데 최근에는 뭐 이게 워낙 유행이라서 지나가는 길에도 이런 게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자, 중년 이상이라면 경험해봤을 게임이라고 하셨는데 권 대표님은 다 해보신 게임인가요? 저는 오징어 게임의 골목 대장이었습니다. 거의. 아. 예. 제가 살던 곳이 이제 용문동이라고 했는데요. 용문동. 용문동. 예. 용문동 오징어라고 제가 굉장히 유명한 오징어 게임에 큰 획을 그었던 그런 주먹 야구하고 오징어 게임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짬뽕이라 그러죠? 예, 짬뽕. 짬뽕 아시네요? 그럼요. 예. 테니스볼로 하는. 박선영 아나운서는 이 게임들을 좀 다 해봤나요? 저는 우선은 아까 그 뭐라고요? 야구로 해가지고 주먹으로 치는 짬뽕. 거. 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 네, 그건 모르겠고 뭐 예. 달고나 뽑기. 그럼요. 사실 세상은 비슷합니다. 그래요? 비슷한 세대고 저도 어렸을 때 해본 게임이어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구슬치기 해보셨어요? 네, 굿을 탁 치고 던지는 예. 그 어렸을 때 유치원 때 해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골목에 땅을 이렇게 팔 수 있는 시대에 살았다는 거니까. 저희는 최근뿐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는 땅을 파진 않았고 그래요? 쳐가지고 하는. 저희는 땅을 파가지고 했어요. 그걸. 다 다른 하죠. 거예요. 콘크리트가 아니었다는 예, 얘기죠. 콘크리트가 아니었습니다. 네, 당시 용문동의 모습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징어 게임과 이 투자 심리가 연결됐다 말씀을 하셨는데 좀 어떤 게 좀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드라마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게임 참여자의 모습에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엿볼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이 작품 속의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무슨 게임을 할지 모릅니다. 처음에 아주 흥미롭게 등장하는데 네. 너무 멋진 배우죠. 공유 씨가 딱 등장해가지고 뺨을 때리죠? 지하철에서 호객행위를 해요. 게임에 참여하라고. 예. 물론 뭐 중심에는 이정재 씨가 있었지만 이제 딱지치기를 해가지고요. 네. 이기면 10만 원을 무조건 현찰로 네. 이 자리에서 주겠다. 지면 나한테 따귀를 맞는 걸로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많이 실제 맞죠? 돈을 주니까 많이 맞는데 실제 돈을 주니까 또 신뢰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어떤 게임이냐 묻지도 않고 그다음에 어디서 하냐 이렇게 묻지도 않고 마취를 당한 채 수많은 456명의 사람이 이제 끌려가게 되는 거죠. 뭐 끌려간다기보다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죠? 네. 마취를 당해서 어딘지도 모르는 그곳에 게임을 하러 일확천금을 위해서 끌려갑니다. 네. 이게 희망만을 노린 어떤 사람의 심리가 여기서부터 좀 드러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징어 게임에서 어떤 투자 심리를 볼 수가 있어요? 일단 뭐 아시다시피 정보가 없는 네, 아무것도 알수 가면 없죠. 이제 네네네. 456억을 벌 수 있다는 물론 뭐 처음에 딱 등장하면서 아주 큰 구슬이 등장하면서 그 안에 456억 원이 이렇게 보이면서 사람들의 그때부터 심리를 막 달라지죠. 흔들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근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와, 저걸 내가 다 가질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생기잖아요.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이 게임의 룰이 어떤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이제 일확천금을 위해서 가는데 누가 돈을 벌었다더라. 누가 큰 돈을 수익률을 얻었더라. 비트코인으로 해가지고 뭐 예. 사표를 부장한테 던지고 나갔다더라. 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순간 나도 좀 해볼까라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너만 알고 있어라는 이제 정보가 왔을 때 정말
나만 알고 있어야지 하면서 또 다 투자를 아는 하게 거죠? 되는. 예. 근데 주식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정보가 그렇게 쉽게 나에게 올 수도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맹신하고 그리고 네. 아무것도 모른 채 여기서 모든 게임자들이 얘기했듯이 장소도 모르고 어떤 게임인지도 모르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이제 가듯이 마찬가지로 주식은 누가 돈을 벌었다더라, 이 정보가 좋다더라 이런 마음으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간다는 거 이 자체가 우리 정보 없는 투자에 눈이 먼 이런 투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전해주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 투자와 투기는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지목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제 얘기 같아 좀 뜨끔하긴 합니다만. 네, 두 번째는 이 초심자의 행운. 저도 작년에 주식을 시작했는데 아, 그래요? 초반엔 괜찮았는데 네. 장기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돈을 버니까 짧게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물리게 되는 네. 아픔이 있는데 자, 처음 시작한 사람한테는 행운이 따른다. 어떤 얘기인가요? 이제 이런 마인드를 갖게 돼요. 내가 돈을 조금 소액을 투자했는데 처음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생각했던 수익률보다 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수익률 예, 수익률 자체가. 네. 그러면 더 투자하면 이거는 내가 능력이 좀 있구나 이런 생각도 갖게 되고요. 예. 그리고 항상 사람은 본인이 플러스 됐던 때만 생각하지 마이너스 된 때는 또 금방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초심자에게 행운이 한 번씩 이렇게 와요. 처음에 소액으로 투자한 종목의 가격이 오르면 초심자의 행운에 빠지게 되는데 초심자의 행운은 어떤 분야에 막 입문한 이 주식 초보자가 일반적인 확률 이상의 성공을 거두거나 심지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상대로 승리하기도 하는 뭐 그런 행운을 일컫는 말인데 이게 주로 이제 도박이나 스포츠, 주식 등에서 입문자에 따른 행운이 간혹 등장을 하는데 이게 너무 짜릿하거든요. 그래서 이 짜릿함 때문에 그 행운을 과신하거나 그리고 자기기속 편향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도 들어보니까 제 얘기인 것 같아서 좀 뜨끔하기도 한데 그래요? 네, 처음 주식 투자하는 분들 중에서 진짜 수익률이 높게 나와서 나 좀 해볼까 하다 보면은 또 마이너스 늪에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 제가 이제 주로 이제 느끼는 바가 연합뉴스에 있는 아나운서들께서는 네. 뜨끔하는 것도 많고요. 주식 투자를 또 이렇게 여러 경험을 해보는 거죠. 예, 네. 몰래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몰래는 아니죠. 아, 그래요? 몰래는 아니고요. 아, 예. 네, 여러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위해서 한 번씩 이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네. 뜨끔하시다니까 제가 박선영 아나운서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초심자 행운이 오면 과신하고 자기 또 편향에 빠지게 됩니다. 나 능력자 아니야? 야, 이거 뭐 나 정말 대단한데? 이렇게 네. 과신하게 되고요. 네. 왜냐면 모든 판단에 있어서의 이런 어떤 기술적인 판단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나의 인지 능력, 나의 이 찍기 능력은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촉이 끝내주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누가 찍어준 거를 갖다가 만약에 잘 됐어요. 네. 그럼 와, 그 사람이 대박이다. 주식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야, 저 사람이 찍어준 걸로 내가 됐으니까 내가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다 하다 보면 그 사람도 믿음의 대상.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나에 대한 과신도 문제지만 남에 대한 과신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모든 주식은 기술적인 분석과 기본적인 분석 그리고 수많은 공부, 정보 통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투자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네 번째, 자기기소 편향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심리인가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했으니까 내 것은 특별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아까처럼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성공을 해요. 성공을 하면 자신의 재능이나 예측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는 운이 나쁘다.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시장 상황도 안 좋고 그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당한 것뿐이지 나의 예측력과 나의 능력은 강하다. 이렇게 해서 본인 스스로 과신하게 되는 경향인데요. 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예. 저희 어머니. 아니요. 농담입니다. 예. 저는 세상에서 대화하기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한 예. 권 읽었는데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예. 네. 한 번 재미를 본 사람이 그걸로 계속 자기 편향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 이게 정치나 종교나 또 이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또 걱정이긴 합니다만 주식 거래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시고 항상 이런 부분들은 큰 손실로 올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이 얘기를 듣고 오는 제작진 가운데 한 분이 그렇게 후회를
했다고 하는데 들려오는데 누군가요?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이런 투자 심리 오징어 게임과는 어떻게 또 연결 지을 수 있을까요? 뭐 아나운서 분들뿐만 아니라 또 제작진들까지 이렇게 또 후회를 했다니까. 지금 귀가 벌써 시끄럽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뭐 우리 권대영의 돈을 잡아라가 날로 네. 자리매김하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요거 좀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면 네. 드라마의 참여자 중에 이제 처음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네. 이런 게임이 나옵니다. 잘 아시죠? 아, 근데 그럼요. 여기서 실제 사망하는 장면을 처음에 목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깜짝 상당히 놀라죠. 큰 충격을 받게 예. 되는데 그리고 나서 상금을 포기할지 아니면 계속 게임을 할지 네. 투표를 결정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율에 맡겨놨거든요. 룰이. 네. 처음 공포에 떨었던 참여자들은 차츰 생각이 또 바뀌죠. 과신과 자기 기속 편향에 빠지게 됩니다. 왜? 나는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내가 면면이 봤을 때 오합지졸 같은 느낌도 들고 이들 가운데 내가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 갖게 됩니다. 근데 이게 목숨을 건 네.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전체 속에서 나만 된다라는 생각을 또 갖고 하기 때문에 사실 돈도 잃으면 내 돈이잖아요. 목숨도 잃으면 내 목숨인데 네. 그런데 자기 귀속 편향이나 이런 오만에 빠지게 되면 이런 부분으로 이제 빠져들게 된다라는 무슨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한 명만 456억을 갖게 된 게임이고요. 확률로 바라본다면 0.22%예요. 1%가 되지 않는 아주 어려운 가능성이지만 그래도 자기는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자기 귀속 편향과 과신 속에서 이 오만 속에서 모든 게 벌어진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편승 효과, 군중 심리 이거 약간 선거에도 해당되는 사안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심리일까요? 이게 이제 거기 이제 456명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좌지우지했던 그 심리적인 부분들을 이제 한 번에 무너뜨렸던 게 남들 하니까. 네. 남들 하니까 다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이제 덤벼들게 되는 겁니다. 작년에 특히 문제가 심했던 게 동학 개미운동이라는 네. 단어인데 좋습니다. 저는 동학도 저도 싫어하고 그중 한 명입니다. 예. 동학도 이제 기존 세력과의 대결 그다음에 농민 동학 이게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캠페인이잖아요. 무브먼트. 네. 근데 주식은 캠페인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돈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아주 좋은 그럴싸한 말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학 개미운동, 개미는 또 누굴 위해서 일합니까? 또 여왕 개미를 위해서 또 일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아무래도 내가 개미고 내가 또 사람들이 여러 명 모여 있고 개미는 또 때로 몰려 다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 편향 속에서 저 무리 속에서 내가 함께 한다면 괜찮아. 다들 투자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이 좋다고 해서 공부도 하지 않고 무조건 따라간다거나 2차 전지의 시대가 왔으니까 누가 2차 전지의 시대가 왔대. 그래서 뭐 공부도 안 해보고 무조건 따라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뭐 ESG 하도 많이 하니까 그냥 ESG면 좋은 걸로 알고 그냥 막 따라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아셔야 되겠습니다. 네, 저는 아직 주린이라 그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확 와닿진 않는 것 같은데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 중에서 이 테마주의 유혹이 참 강하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자세가 실패 안 하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이제 테마별로 이제 전문가들이 잘 테마를 고르고 앞으로 산업의 변화 속에서 이 테마에 좋은 주식군들을 넣어서 투자할 수 있는 뭐 ETF 같은 투자도 많이 요즘에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이건 뭐 다들 투자하는 거고 전문가가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부를 좀 충분히 하셔야 되고 자기 확신이 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지 않고 내가 중간에 장기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시장이 막 흔들릴 때 본인이 좌지우지하다 보면은 내 돈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도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 특히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뭐 뉴스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뭐 경제 쪽 예를 들어서 연방준비제도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변화가 크기 때문에 요즘 뭐 테이퍼링이다, 뭐 인플레이션이다 걱정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초에 어떤 투자 방법을 가져가는 게 좀 좋을지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근데 이제 우리 오징어 게임 보면 어땠어요? 그때마다 전략을 좀 세우지 않나요? 그때마다. 예, 그때마다 또 리더도 새로 나타나고요. 네. 그다음에 합종 연행도 합니다. 서로 어. 그 안에서. 그래서 나름대로 전략이 있고요. 판단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주식시장도 현명한 대처로 판단해야 된다는 게 여기서 또 우리가 배울 점이라고 봅니다.
코로나19의 불확실성,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 또 유동성의 점진적인 축소, 금리 인상 등 새로운 시험대에 이제 앞으로 위드 코로나 이후에 네. 주식시장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방향성을 성급하게 내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성급함에 미리 예측을 했다가 낭패를 보지 마시고 지표들도 꼼꼼히 확인하시고 또 대응하시고 또 보수적인 관점으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잖아요. 작년 초에. 네. 예. 재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이런 일이 있을 그렇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보고 현명하게 공부하고 판단하면서 우리가 좋은 성과를 좀 이뤄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오징어 게임과 빗대어서 투자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확 와닿는 느낌이었는데 그래요? 오징어 게임으로 본 투자 방향도 또 준비를 해오셨다고요. 100%는 없다. 뭐 이런 말씀을. 네. 왜냐하면 달고나 게임을 보면 참 100%는 없다. 이게 보시면 거기에 정말 쉬운 것들을 또 이렇게 선택해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미리 정보를 얻은 사람이 또 쉬운 거를 선택하기도 하고 아, 또 야, 본인의 감으로 또 쉬운 거를 선택합니다. 우산 모양은 정말 자르기가 진짜? 너무 너무 어렵잖아요. 힘들어요. 예,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미리 정보나 본인의 감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 생각에는 100%는 없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쉬운 것도 전략 없이 마구 던졌다가는 또 낭패를 보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모양의 틀의 달고나판을 선택하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성공 확률이 떨어질 수 있겠죠. 또 좋은 아주 편한 것들을 보면은 또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는데 내가 직접 고를 수 있는 능력을 좀 기르는 게 일단은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자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렇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선택을 하는 능력자, 예를 들어 뭐 세모 투자처, 네모 투자처, 우산 투자처 어떻게 고를까? 팁 같은 게 있다면 좀 어떻게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과거의 성과나 아무로 대세적으로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예측하기에 또 좋은 것들 그리고 내가 봐도 이것들은 중면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주식들이나 주식군들이 있어요. 네. 특히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시가총액이 35배, 36배가 훨씬 크죠. 넓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서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업들은 반드시 갑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애플에서 아이폰이 14년 전에 나왔죠. 2007년도에 네. 출시가 됐는데 15년 전에 그걸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리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앱으로 문자를 공짜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스타트업이 나왔었어요. 네. 그때 주식이 카카오가 1,500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때 그걸 샀으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았겠죠. 아니요, 저는 일이 좋습니다. 아 그래요? 아마 돈이 많아지면 아, 못 올 거예요. 솔직하게 왜냐면 예. 돈이 많아지면 이게 돈 세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눈이 빨갛고 그다음에 예. 돈 사다 보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계속 웃고 다니기 때문에 아. 직장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고수익 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 고수익 그리고 또 이 주식시장에는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변동성 그리고 글로벌 이렇게 바라본다면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눈에 보이실 건데 그런 부분들로 차츰차츰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떻겠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뭐 외국 주식 관련해 가지고 투자하는 게 네, 좀 글로벌이라고 좋을까요? 말씀드리니까 바로 이제 좀 캐치를 하셨는데요.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는 없다라는 거 그죠. 말씀을 좀 드리고 뭐 우리나라보다 시장도 크고 미국 시장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투자도 굉장히 요즘에 쉬워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는 없다라는 거 달고나 게임처럼 아무리 성공 확률이 높은 모양의 틀일지라도 100%는 없다라는 아하. 거 잊지 않으시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는 100% 성공 보장은 없지만 100% 본인 책임이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옆에 있는 남자 아나운서랑 브로맨스가 참 많은데 오세훈 아나운서는 오랜만에 오늘 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제 이야기를 다 한 번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멋진 목소리로 정리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징어 게임과 관련돼서 투자 심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관련 자료를 찾다 보니까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 오징어 게임에서 456명 중에서 455명이 사망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사망자들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사망보험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불법적인 행위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거니까. 박순영 아나운서.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왜냐면은 네, 느낌이에요, 돈을- 이것도? 네, 느낌. 아, 네. 저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불법적인 행위로 살해당한 거니까. 받을 수도 있고 네. 못 받을 수도 있다가 정답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보험에서 사망의 종류는 원인에 따라서 일반 사망, 그리고 재해 사망, 상해 사망, 질병 사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든 사망을 그냥 일반 사망이라고 하고요. 재해, 외부적인 충격으로 사망하는 걸 재해 사망이라고 하고요. 상해, 이것도 이제 상해를 입어서 다치거나 해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는 상해 사망, 그리고 질병이 생겨서 사망하게 되는 건 질병 사망이라고 하는데 456명 중에서 질병을 걸려서 사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없죠. 네. 맞습니까? 예. 정확하게 따지면 456명 중에서 2명이 살아남는 것 같네요. 보니까 거기 1번이 끝까지 살아남고 나중에 죽잖아요. 그만. 아, 예. 대표님 안 돼요 이거. 대표님 이거 대표님 경고 옐로우 카드. 아, 그렇습니다. 이거 아. 스포 위기입니다. 예. 네, 결말은 말씀하시면 안 되죠. 처음에 게임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서 탈락한 참가자는 일반 사망 보험금과 아. 재상해 보험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부터는 일반 사망 보험금만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게임은 다 모르고 참여했다가 죽은 사람이 있을 테고, 근데 두 예. 번째 게임부터는 좀 알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우연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예. 사망 보험금은 우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무조건 참여해서 우연찮게 죽은 거예요. 그리고 급작스럽게 죽은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사망보험 또 외부적인 충격으로 총에 맞아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망보험금, 재해, 상해를 다 받을 수 있지만 두 번째부터는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선택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 게임에 참여를 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일반 사망보험금만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깨알 같은 팁으로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설명까지 해주셨는데 네. 뭐 다른 팁은 또 없나요? 저는 이제 오늘 뭐 방송을 좀 정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뭐 사망보험금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알아두자기 위해서 이제 팁으로 준비했다면 저는 쭉 보면서 좀 씁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럼요. 그렇죠. 네. 뭐 다 그렇게 느끼셨겠지만 재미로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권도영의 돈을 잡아라를 통해서 오징어 게임을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는 투자는 투자고 투기는 투기다. 근데 우리 투자에 임하는 모든 투자자들이 너무 투기의 심리를 가지고 주식시장에 덤벼드는 것들이 공부하지 않고 현명한 판단 없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좀 마음이 좀 아파서 제가 작가님에게 지난주에 오징어 게임과 이런 투자 심리를 엮어서 방송을 했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흔쾌히 또 이렇게 방송에도 받아주셔가지고 오늘 방송한 것 같아요. 정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또 공부하시고 현명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